3월 31일 정오뉴스로 전해드리는 통키뉴스는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품을 주문하시거나 3월 말쯤에 주문하셨던 분들, 그리고 3월 한 달 동안 라니맘의 단톡방에 계셨던 분들은요, 미가방으로 저희가 또 초대되고 있으니까는 다 초대 받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후로 제품을 주문하시거나 3월 말에 주문하셨던 분들 4월 새롭게 열리는 4월 라니맘 오픈 채팅방으로 초대받고 계십니다. 자, 라니맘닷컴 사장님과 연결된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키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뉴욕에서 대낮에 길을 걸어가던 60대 아시안 여성이 또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변 목격자들이 이를 외면하는 장면까지 포착돼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역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연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 확산세가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이르면 내일 추가 경제 개방이 가능한 오렌지 등급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첫 소식입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흑인이 아시안을 폭행해 기절시키는 사건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같은 날 대낮 맨하튼 거리에서도 60대 아시안 여성이 흑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하철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건 당시 주변에 많은 목격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낮에 한 여성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갑자기 흑인 남성이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여성을 향해 발길질을 합니다. 여성은 그대로 길에 쓰러졌지만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흑인은 쓰러진 여성에게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면서 욕설을 하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건 당시 인근 아파트 건물 안엔 경비원을 포함해 여러 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건물 문을 닫아버리는 등 이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How does a woman get punched and stomped on in front of a luxury building and the doorman closes the door? There was no safety concern for the doorman. He was not at risk. So he could have gone out to offer assistance. 피해자는 60대 아시안 여성으로 교회에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은 머리에 타박상과 골반이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고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건물 개발자 측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건을 목격하고도 돕지 않은 직원들을 모두 임시 정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전 맨해튼으로 향하던 지하철 안에서도 아시안 남성이 흑인으로부터 폭행당해 기절하는 일이 발생해 커뮤니티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Being silent is being complicit when we see our brothers and sisters being attacked. I'm very frustrated by these attacks. It's horrible. It's disgusting to see people, put into such a horrible situation. The fear that's been created. It's so unfair to Asian New Yorkers. 뉴욕 경찰국 증오범죄 전담팀에 따르면 올해 뉴욕에서 벌어진 반아시안 범죄는 3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증오범죄 예방을 위해 이번 주부터 아시아계로만 구성된 잠복 경찰관들을 지하철역이나 마켓 등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수소 비행기 스타트업 빌 게이츠 리카싱 투자받은 이야기입니다. 자, 수소 동력 에너지 비행기 스타트업 지로아비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와 홍콩의 억만장자 리카싱이 지원하는 펀드 등으로부터 무려 2,430만 달러, 한국 돈으로 275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30일 밝혔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로아비아는 게이츠가 지원하는 브레이크루스 에너지 벤처스와 리카싱의 호라이즌 벤처스, 로얄 터치셀, 수마트라 이쿼티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밝혔고요. 투자 받은 곳이 좀 여러 곳이네요. 지로아비아는 이번에 확보된 자금을 최소 50명을 태울 수 있는 크기의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는 수소 동력 추진 시스템 개발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현존하는 최신 수소 동력 비행기는 19명 정도 태울 수 있는 규모고요. 발 미프 타코프 지로 아비아 최고 경영자는 지금보다 더 큰 수소 동력 비행기를 개발하려면 2억 5천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본다면서 올해 안에 1억 달러의 추가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로 아비아는 지난해 말에도 수소 동력 소형 비행기 개발용으로 3,8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수소 동력 비행기 스타트업 지로 아비아. 일단 우리의 와치리스트에 넣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IMF는 코로나 감염증 세계 경제 생산에 대한 중기적 영향이 2008년에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IMF는 이날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2024년 세계 경제 생산량은 대유행 이전 예측치보다 약 30%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고요. 앞서 크리스탈 리가 IMF 총재는 전날 미국 경기부양법 등 추가 정책 지원과 다수 선진국이 백신 덕분에 향후 경기 회복이 기대되는 점에 힘입어 세계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 IMF는 지난 1월 올해와 내년 세계 경쟁률을 각각 5.5%, 4.2% 예상했고요. IMF는 수정된 성장 예상치를 내달 6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각각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고 1월과 7월 내놓는 수정 보고서에서 주요국 중심으로 전망치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IMF는 전례 없는 정책 조치로 제도적인 재정 압박과 이와 관련된 장기적인 경제적 피해가 크게 줄었더라도 현재의 위기로부터의 타격 전망은 여전히 상당하다고 이날 지적했고요. 특히 재정 지원이 한정된 국가에 있어 회복의 길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수십조 원 규모의 블록딜을 초래하면서 월가를 뒤흔든 한국계 미국인 빌황발 시장 충격이 오늘 31일에도 좀 여진이 남아있는 분위기네요. 자, 이날 일본 증시에서는 노무라 주가가 2.94% 떨어지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했고요. 미쯔비시 UFJ는 3.87% 내렸고요. 이번 비랑발 시장 충격의 내용이 알려진 뒤에 노무라는 지난 29일 20억 달러가 한국 돈으로 2조 2,700억 원입니다. 잠재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개했고요. MUFG는 30일 오후 늦게 3억 달러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일단 S&P는 이번 사건은 위험관리의 질에 대해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면서 스위스 장기 신용 등급은 BBB 플러스로 유지했으나 등급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고요.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크레디트 스위스의 손실액이 최소 10억 달러에서 최대 4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일을 계기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리우는 아시죠?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금융 시스템의 감독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이날 보도했고요. 워런 의원은 규제 당국이 금융 시스템 위험에 대응하려면 행운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감독과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찌됐든 현 아케고스는 타이거 아시아를 개인 투자사로 전환한 것으로 최근까지 홈페이지에서 중국, 미국, 일본, 유럽과 한국 주식을 주로 거래하는 것으로 소개했는데요. 일단은 한국계 미국인 참 창피합니다. 자, 구글이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유럽의 기금에 2,5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자, 이에 따르면 이 기금은 칼루스트 쿨베키안 재단과 유럽대학연구소가 지난주 출범시킨 유럽 미디어 정보 기금으로 가짜뉴스와의 싸움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연구자, 팩트체크 활동가 등을 모을 계획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설립한 프로젝트 유럽 디지털 미디어 전망대가 사업을 평가하고 선정을 하는데요. 기금의 존속 기간은 5년입니다. 자, 코로나 여파로 재택근무가 길어지는 가운데 사무 공간을 줄이는 미국의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0일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투자은행 JP모건은 올해 들어서 뉴욕 로어 맨하튼의 70만 평방피트에 달하는 사무실 공간을 재임대 물량으로 내놨습니다. 자, 글로벌 컨설팅 업체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와 레스토랑 리뷰 사이트는 옐프도 각각 뉴욕의 사무실을 재임대 시장에 내놨고요. 소프트웨어 업체 세일즈포스 역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에 대해 재임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오피스 임대 산업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는 전망입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의 모 회사가 어딘지 아시죠? 맞습니다. 구글입니다. 근데 이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음악의 삭제를 거부하면서 내부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0일 보도했네요. 자, 이에 따르면 구글 직원이 랩 음악 미터 플로커즈 동영상의 유튜브 삭제를 요구했다가 지난 20일 담당 간부로부터 거부 의견을 전달받자 사내 게시판에 이번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음악은 2014년 데뷔한 미국 흑인 래퍼 YG가 부른 랩으로 중국인은 은행 계좌가 없으니까 현금이 많을 테니 도둑질을 하려면 중국인이 사는 동네를 노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튜브도 노골적인 기사 때문에 보호자 주의 표시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사내 공지를 통해 우리의 컨텐츠 정책은 폭력이나 소수 집단에 대한 혐오 조장을 금지하지만 때때로 교육, 기록, 과학, 예술적인 맥락에서 영상도 게재를 계속 허용한다며 이번 결정의 이유를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영상을 삭제하면 다른 음악 컨텐츠까지 영향이 광범위해질 것이라며 장시간 논의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마른 직원은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처음 비판하고 나선 직원의 글에 무려 430명의 지지 의사를 표했고요. 한 댓글은 1965년 인권운동 시위 탄압 사례를 거론하면서 당신은 어느 편에 서고 싶은가 라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유튜브가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만약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유튜브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가 무너지면 미즈노는 어디로 가죠? 저희도 백업 플랜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샤오미가 이전에도 알려드렸는데요. 전기차 자회사 설립 10년간 11조 원을 투자하기로 밝혔습니다. 자, 폭스바겐 만우절 농담으로 주가가 급상승했다는 기사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개명한다고 거짓말했다가 사실상의 주가 조작이라는 논란에 휘말린 모습인데요. 폭스바겐 미국 지사는 어제 회사명을 기존의 폭스웨이건 국민자동차에서 전압의 단위인 볼트가 담긴 볼트웨이건으로 오늘 5월부터 바꾼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만우절날의 농담이었다는 겁니다. 즉 폭스바겐이 자사의 첫 완전 전기 SUV인 ID.4 ID.4의 미국 출시를 맞아 홍보 전략으로 미리 던진 계획적인 만우절 농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만우절 계획 발표가 어제 시장에서 폭발적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폭스바겐이 국민자동차라는 전통의 사명까지 바꾸면서 전기차 사업에 집중한다는 뜻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폭스바겐의 주가는 유럽과 뉴욕 증시에서 동시에 급등했습니다. 즉 전거래일 대비 폭스바겐 주가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는 4.7% 올랐고요. 뉴욕 증시에서는 장중 한때 12%까지 치솟았다가 거짓말이 확인된 뒤 소폭 내려 9%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폭스바겐 측의 만우절 농담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자 어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한 관리 출신은 통상적으로 기업들의 만우절 농담의 경우 사소하거나 명백히 거짓말임을 알 수 있어서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폭스바겐 미국 지사의 발표는 이런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만우절 농담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의 로컬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LA와 오렌지 카운티가 오렌지 등급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LA 카운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금요일부터 추가 경제 재개방에 돌입하면서 고객과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1,400불 부양책도 나왔지 않습니까? 한인 업주들도 상황이 점차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한시름 덜 수 있게 됐다면서 환영을 했고요. 만반의 준비와 철저한 위생 지침 준수로 안전한 상황 속에 고객들을 맞이하겠다고 준비에 나섰는데요. 여기서 한마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식당 안에를 사용을 안 했는데 청소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몇 군데 식당을 다니면서 느낀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 날파리와 왜 딱 가든그로브 이름 밝히겠습니다. 모란각 식당 이외에는 코로나 기간에 청결과 청소, 공사한 곳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인사이드에서 식사를 하니까 날파리, 벌레 들어와서 밥을 못 먹겠어요. 저 웬만하면 한인 식당 저희가 밀어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왜들 그러십니까? 식당 사장님들 지금이라도 방역 확실히 하시고 청소 깨끗이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뭐 지금 레드 등 오렌지 등급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두 번 다시 안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충언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점단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5천만 달러의 피해 지원 기금을 조성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5천만 달러 갖고 되겠습니까? 한 9천만 달러 지원하지. 지난 월요일 뉴욕시 맨하튼 한 복판에서 아시안 여성을 발로 차고 짓밟았던 폭행범이 오늘 새벽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38살 흑인으로 모친을 살해한 전력으로 평생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와, 미친놈이었네요. 지 어머니를 살해한 전력도 있고. 여러분, 최근에 이 아시안 증오범죄의 흑인들이 굉장히 많은 가해자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흑인들이 누굽니까? 자기들의 인종차별 때문에 늘 미국에서 툭하면 인종차별 했던 이들이 지금 가해자로 돌변하고 있는 모습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못 배워서 그렇다고요? 악순환의 가족력이 대물림이 이어진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자, 이런 36살의 흑인 아시안 증오범죄로 잡힌 이들은 종신형에 처하든지 발목을 부러뜨려든지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무튼 보다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지만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으로도 들었던 얘기가 대만 범죄가 없답니다. 뭐 한 40년 전에 들었던 얘기죠. 이유가 뭐냐면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독립적인 국가를 이루는 과정 속에 보다 확실한 기틀을 잡기 위해서 정말 거리 사형, 뭐 도둑질을 하거나 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이들을 거리에서 공개 처형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공포심을, 뭐 인권의 문제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인권의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저렇게 폭행을 당하는 힘없는 아시안인들의 인권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튼 보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400달러씩의 3차 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4차 지원금은 코로나 사태의 변화로 매달보다는 일회성으로 한금 더 지급되며 늦으면 10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차 지원금 나오나요? 나올 수 있다네요. 10월에. 지켜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피츠버그에서 총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8년 장기 인프라 일자리 투자 법안인 미국 일자리 계획을 발표합니다.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발표할 겁니다.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를 추진할 방침인 것도 알려졌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청소년에게도 높은 예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화이자는 오늘 아침 12에서 15세 2,260명을 상대로 진행한 3상 임상 실험 결과 예방 효과가 100%로 나타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 화이자는 재효과를 내려면 영하 70도의 초저온에서 유통시켜야 하는 자사 백신을 동결 건조 형태로 만들어 손쉽게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임상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한 리콜 투표가 오늘 실시된다면 만약에 유권자들의 56%가 리콜을 반대하고 40%가 지지한다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0%도 위태위태하죠. 10명 중에 4명이 반대한다는 거니까.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의 안보 사령탑이 이번 금요일 워싱턴에서 첫 3자 협의를 갖게 되는데요. 이번 협의를 마치면 머지않아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기본 골조를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여전히 세계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서울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58명으로 40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직장과 사우나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번지면서 4차 대유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항구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대한항공이 인수를 추진 중인 아시아나항공이 앞으로 2년 더 아시아나항공이라는 이름으로 운항된 후에 통합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현황 분석을 마친 후 대한항공 마일리지의 전환율로 계산한다는 방침인데요. 또 대한항공 좀 거시기 하죠. 마일리지 있는 분들 빨리빨리 쓰시기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 우한에서 현장 조사까지 한 뒤 발표한 코로나 기원 조사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 미국 등 관련 국가들이 즉각 반박하고 나서는 등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WHO는 이미 전 세계의 신뢰를 잃었지요. 네. 미국의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코로나 여파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 기준 11.2%의 연간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2006년 2월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연예인 뉴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씨 아시죠? 그렇죠? 예전에 슈퍼주니어 출신의 요즘 뭐 예능에도 많이 나오는 친구인데요. 김희철 씨가 악플로 고소 근황을 밝혔습니다.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악플로 고소 근황 공개합니다의 제목을 게재했는데요. 이날 김희철 군은 저와 반올림을 같이 촬영했던 김기범 씨와 함께 게임을 하려고 한다라고 전했고요. 본격적인 개인 방송에 앞서서 김희철은 내가 한동안 악플러와 관련된 고소건이 있었다. 경찰서에서 이와 관련된 서류들이 엄청 많이 온다고 말문을 열었고요. 이어 경찰서에서 잡았는데 어떡할 거냐라는 연락이 오는데 변호사 형이 이거 어떻게 합의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합의할 거면 시작도 안 했을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밝혔고요. 김희철은 제 성격 아실 텐데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간다. 합의금 얘기가 나와도 필요 없다라고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고요. 또한 슈퍼주니어 16주년 앨범 한 사람당 10,000장 사면 합의해 준다고 할까? 그러면 내가 역고소 당하려나? 나 뭐 장난치면 안 되냐? 걔들은 나한테 악플 다는데 나라고 못하냐? 이런 더러운 세상이라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희철 군은 계속해서 경찰서와 변호사 형이 도와주고 있다면서 팬들을 안심시켰고요. 한 구독자가 마음 약해져서 선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자 김희철은 마음이 약해질 일 없다. 걱정하지 마라. 남의 인생 망칠 생각이면 본인 인생도 걸어야지 라고 말했다고 했는데요. 이 누리꾼들은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김희철님 덕분에 시원했을 듯. 김희철 성격 알면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선처를 원하냐. 김희철님이 고소해주니까 너무 시원하다. 앞에서 못할 말 뒤에서 하지 말자는 반응을 보였고요. 한편 김희철은 지난해 7월 악플러들을 고소한 사실을 알렸고요. 당시 인스타그램에 고소장을 찍은 사진을 올리며 선처 없다. 설령 합의하더라도 모두 변호사에게 줄 겁니다. 변호사분들과 강남경찰서 수사관님들 감사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악플러들 계속 잡을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이 악플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고 뭐 오래전에 고 최진실 씨를 비롯해서 끊임없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한국의 포털 사이트들은 연예계 뉴스에는 댓글 자체를 달 수 없게끔 막아버렸습니다. 참 멋진 친구네요. 남의 인생 망칠 생각이면 본인 인생도 걸어야지. 정정당당하게 앞에서 나와서 말은 못하면서 뒤에서 저렇게 악플이나 다는 인간들 반드시 잡아서 처벌해야 된답니다. 저는 그렇게 저도 동의를 하고요. 특별히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연예인들이 더 이상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1시 5분, 서부시각 1시 5분인데 전반적으로 오늘은 그래도 나스닥 종목들이 잘 가져왔던 하루였고요. 호재 때문에 팔란티오도 잘 가져왔던 하루였는데요. 이에 대한 것
테슬라도 마찬가지인데 별도의 영상으로 오랜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통키뉴스가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다음 뉴스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